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마침 보니까 어제 2월 28일 금요일이죠. 2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시민단체입니다. 우파, 범보수 자유우파의 시민단체죠.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에서 21대 총선 낙천 및 낙선 대상자 1차 명단 27명을 발표했습니다. 문득 이것을 보면서 세월을 흘러서 지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게 됩니다. 당시 2000년 1월에 언필칭 412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였다는 낙천 낙선 운동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 변호사죠. 사실 2000년은 그 당시에 DJ와 JP,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간의 DJP 연합이 깨진 상태입니다. 깨진 상태에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치판을 좀 물갈이 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암묵적이고 묵시적이고 또 때로는 노골적인 그런 지원하에 412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였고 거기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박원순 씨입니다. 그 당시에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66명을 갖다가 낙천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그야말로 낙천 낙선 운동을 벌였습니다. 요즘은 낙천 낙선 운동이 합법입니다. 하지만은 2000년 당시에는 낙천 낙선 운동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길 법무장관에게 어떤 얘기까지 했냐 하니까 자, 4.19 혁명도 그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역사적 큰 틀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천 낙선 운동에 대한 단속, 어떤 법적 제재를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았죠. 그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낙천 낙선 운동의 암묵적, 노골적 지원을 보고 JP가 경로해서 DJP가 완벽하게 깨지게 되고 자민련이 그 선거에서는 17석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천 낙선 운동이 성공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당시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DJ는 당초 낙천 낙선 운동을 통해서 판을 싹 갈려 했던 자신의 구상이 깨어지게 되고 다시 자민련 쪽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원 3명 꾸어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한동 부총재를 갖다가 또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JP하고 한 2년간 다시 또 보면 껄끄러운 그러나 어쨌든 DJP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저 자유우파 쪽에서 과거에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그거 보면 SNS 그 다음에 보면 뭐 또 보면 낙천 낙선 운동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운 거예요. 학습 효과. 그래, 이것이 합법이라면은 우리도 당연히 낙천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 올리겠습니다만은 가운데 계신 분이 어제 보니까 낙천 낙선 운동을 갖다가 주도한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인 김서구 선생입니다. 김서구 씨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원래 정통 외교관 출신이에요. 청와대 의전수석을 했고 통일원 차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제 세 분이 어제 아까 사진 보셨겠습니다만은 국민이 이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낙천 낙선 대상자 1차 발표 기자회견.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에서는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대략 5가지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들으시면 한번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거나 상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자. 두 번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주도한 자.
세 번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 예를 들자면 토지국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중대한 국가이익을 훼손하거나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자, 예를 들어서 탈원전 찬성, 사드 배치 반대, 4대 강보 해체 찬성, 북한의 인권 외면, 유엔의 대북 제재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FTA 체결 반대 등 기타 국익을 해친 자. 다섯 번째는 늘 있는 거지만 부정부패, 거짓과 위선, 막말, 미투, 동성애 찬성, 사회 공정을 해치는 자질이 부족한 자 등을 갖다가 꼽아서 27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꼽혔는지 궁금하시죠?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는 송영길, 안민석, 우상호, 최재성, 홍익표, 박정, 박주민, 서영교, 설훈, 박홍근, 김태년, 박경미 현 의원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이 양반이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예를 들어 비례대표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전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김종대 이 4명의 의원을 꼽았고요. 요즘은 이름 바꿨습니다만 민주당은 대한신당 소속으로는 박지원 의원, 구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 등도 명단에 꼽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쭉 명단 제가 읽어드린 거를 들으시니까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명단을 발표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는 상당히 우파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군 학사구국동지회,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회,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다음에 반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자유민주 국민연합, 자유민주 시민연대,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합, 전국 구국동지연합회, KBS 시청료 거부운동본부 등 범보수, 범우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은 모략하고 덮어씌우고 바람몰이하고 그래왔던 좌파들,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자유우파 쪽에서는 누가 들어도 상당히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네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4개 걸린 사람도 있고 2개 걸린 사람도 있고 1개 걸린 사람도 있고 쭉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자, 이 사람들은 결국 각 당에서 공천을 해도 안 되고 또 설사 자기 어떤 우리끼리 뭉쳐서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으로 심판하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이 국민연대에서 제시한 부분 중에서 저는 앞서 주한미군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사람, 다음에 상권 분립 등등등 합니다만은 가장 그 큰 문제가 보면은 탈원전인 것 같아요. 탈원전. 저희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탈원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탈원전으로 말미암아 재작년 2015년, 2016년까지 한전이 대략 60조 정도를 갖다가 전력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한 10조 내지 11조 정도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중간에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4조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이. 그러다가 2018년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하니까 전기값을 탈원전하니까 보니까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서 드디어 2018년에는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는 무려 1조 3천억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하기 전 판매량은 거의 비슷해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2016년에 비해서 작년 2019년 3년 만에 12조 이익 보던 것을 1조 3천억 정도 적자를 보았으니까 거의 13조의 적자를 본 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앞으로 전기값으로 전기요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여러 가지 특례 조치 좀 줄이고 있죠. 뭐 한쪽으로는 전기차 공급한다 그러면서 전기값은 예전에 특례로 주었던 전기값 이거 다시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값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북한이 저런 식으로 기신 그야말로 계속 국제사회 미국에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발제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원전 산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산업을 갖다가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 깡그리 깨부수었던 문재인 정부. 이건 뭐냐니까 단순히 뭐 각각 우리 집에 가가허우 돌아오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전기 갖고 모든 공장을 돌리잖아요.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완전히 갉아먹고 우리 국가를 갖다가 거의 북한 수준으로 계속 추락시키는 그야말로 이거는 단순히 무슨 다른 다른 탈원전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중대한 국가 이익을 갖다가 심각하게 까먹고 드디어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후진국으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국민 유권자들도 이러한 부분들 갖고 기준을 갖고 투표해서 꼭 저는 이분들 김서구 전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그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그 기준이 다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면은 저쪽 좌파 쪽에는 이 사람들보다 지금 1차 발표니까 27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2차 발표, 3차 발표 기대해 보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실제 앞서 말씀하신 5가지 기준 이건 굉장히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과 정통성을 갖다 부정하는 사람들, 한국이 좀 생존하기 위한 한미동맹을 갖다 부수자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자기들 몇몇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갖다 흔한 내기로 버릿고개 그런 후진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걸러내야 되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